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선언서는 왜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43쪽 생각열기를 보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첫 번째 발문이야. 독립선언서는 어떤 것일까요? 독립선언서는 독립을 선언하는 문서라는 뜻이야. 누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일까? 독립선언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발문이야. 독립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독립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그런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발문이야.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발문에 대해 생각해 봤으니 이제 교재 44쪽 생각 펼치기 본문을 살펴보자. 44쪽 본문 질문이야. 고종 황제가 승하하시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어? 노여움과 울분으로 가득 찼지. 그러자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했어? 이때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만세운동을 계획했지? 때마침 도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일본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지? 그러니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어땠겠어? 커다란 자극을 받고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했지? 만세운동 날짜는 언제로 정했어? 3월 1일로 정했지? 왜 3월 1일로 정했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 3월 3일이었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겠지. 그때에 맞춰 만세운동을 하려고 날짜를 3월 1일로 정한 것이지. 만세운동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야? 비밀리에 만든 독립선언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만세시위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로 종교인들이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을 모으고 필요한 준비를 해낼 만한 힘을 가진 것은 종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불교, 천도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거행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3월 1일은 고종의 장례일 바로 전이면서 휴일이 아닌 날이었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거행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3.1운동을 주도했던 종교인의 유교는 빠져있죠? 왜 유교는 3.1운동에 참가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3.1운동에 참가하기로 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유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가운데 만세운동 예정일이 다가오는 바람에 결국 유교 쪽에서는 3.1운동에 정식으로 참가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유교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따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문서인 파리 장서를 만들어 파리 광화에 보냈어요. 이러한 유교 쪽의 행동은 비록 3.1운동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뜻에 찬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3.1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2월 초부터 시작되었어요. 먼저 그날 발표할 독립선언서를 천도교 쪽에서 준비하기로 했고요. 천도교에서는 이 일을 최남선에게 맡겼어요. 최남선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유명한 문필가였고 특히 청년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에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의 지도자 33명이 민족 대표로 서명했어요.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이라는 사실, 일제의 부당한 강점과 식민 통치로 입은 피해, 독립을 이루겠다는 결의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특히 독립선언서 곳곳에는 이제 세계의 흐름은 다른 민족을 힘으로 누르는 시대에서 인류 평등이 실현되는 시대로 바뀌었으며 3.1운동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른 운동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곧 3.1운동이 우리만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운동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본문 질문이야. 33인의 민족 대표들은 원래 어디에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어?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했지? 그런데 왜 탑골공원에서 하지 않았어?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흥분해서 사태가 악화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지?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바꿨어? 태화관으로 바꿨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민족 대표들은 어떻게 했어? 일본 경찰에 자신해서 신고한 후 잡혀갔지. 이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 탑골공원에 모였던 학생, 시민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됐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비밀리에 만든 독립선언서가 전국에 전해지고 드디어 만세운동을 거행하기로 한 3월 1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탑골공원으로 모여들었어요. 민족 대표들은 자칫 잘못하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독립선언서 발표 장소를 태화관으로 바꾸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면 가끔 태화관이 어디예요? 뭐 하는 장소였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음식점이라고 알려주세요. 태화관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요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개업한 음식점에 불이 나자 이사할 곳을 찾다가 이완용의 별장을 사서 분점으로 운영했던 곳이에요. 이완용은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이었죠.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늑약 등을 모의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전에 태화관 주민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 조선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알리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 후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낭독을 마치자마자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 대표들은 순순히 일본 경찰을 따라갔다고 해요. 민족 대표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이 조선 총독부에 독립선언서 낭독 사실을 스스로 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과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으실 거예요.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그림 질문이야. 그림 봐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니? 만세운동을 거세게 하고 있지. 사람들 표정 보니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니? 45쪽 본문 질문이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어떻게 되었어? 전국으로 번져갔지. 만세운동은 얼마 동안 계속되었어? 1년이 넘게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어? 처음에는 학생들이 앞장섰지만 갈수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일반 사람들까지 합사하게 되었지. 이 과정에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일본 경찰이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근 후 불을 질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1919년 4월 5일 당시 경기도 수원군 항남면 제암리에 있던 제암리교회 신도들은 헌병 주재소 앞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이 시위는 곧 진압되었지만 그날 이후 제암리 사람들은 밤에도 봉화를 올리고 시위를 계속 이어갔어요. 만세운동이 있고 열흘 뒤인 15일 일본군 헌병대는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교회로 집합시킨 후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일본 헌병들은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화하는 여성 2명의 목을 베기도 하는 등 잔혹한 짓을 저질렀어요. 나아가 제암리의 민가 32가구에도 불을 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적어도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암리 비극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한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였어요. 그가 바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예요.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 한국에 온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 학살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갔어요. 가서 유골을 수습하여 공동묘지에 안장했어요. 그리고 일본군의 만행 현장을 몰래 사진에 담아 보고서를 써서 외국 언론에 보냈어요. 이런 행동을 한 스코필드 박사는 34번째 민족 대표라고도 불려요. 이 박사는 한국을 사랑하여 서코필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기도 했어요. 죽어서도 한국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의 유해는 지금도 서울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본문 질문이야. 천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만세를 부르던 유관순을 잡아 서대문 형무소에 가두고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지.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전국적으로 7,5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1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4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3일 만세운동이 끝나고 유관순은 사촌 언니와 함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으로 내려가 다시 만세운동을 계획했어요. 유관순은 고향의 교회와 학교를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준비했어요. 유관순의 이야기를 들은 고향 사람들은 4월 1일 아흔의 장날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유관순은 낮에는 여러 마을을 돌며 만세운동 계획을 정한하고 밤에는 늦도록 부녀자들과 태극기를 찍으며 만세운동 준비에 앞장섰어요. 약속했던 4월 1일이 되었고 아흔의 장터에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이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일본 형병들이 달려와 군중들에게 마구 칼을 휘두르며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어요. 이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만 19명이었고 그 중에는 유관순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뒤에도 유관순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붙잡혔어요. 유관순은 재판을 받을 때에도 대한 사람인 내가 너희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라면서 일제에 당당히 맞섰어요. 일제는 유관순에게 어린 여학생으로는 최고형인 3년 징역형을 내렸고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어요. 그러나 유관순은 감옥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며 옥중 동료들을 격려했고 그때마다 심한 매질과 고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당시 찍은 유관순의 수용자 기록표 사진을 보면 심한 고문으로 몸과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코 오른쪽 부분에서도 심하게 맞은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유관순은 살아서 감옥을 나서지 못했어요.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은 18의 꽃다운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그림 보자. 일본 헌병 경찰들이 무엇을 하고 있니?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있지. 어떻게 고문하고 있니? 말로 밟고 불로 지지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지. 나라가 없다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던 분들 덕분이야. 아픈 역사를 배웠으니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꼭 깊이 생각해보자. 다시 본문 질문이야. 3.1 만세운동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어?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느꼈지. 또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지? 어떤 영향을 미쳤어? 3.1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지? 46쪽 본문 질문이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발표했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지? 민족 자결주의가 무엇이야?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자는 내용이지? 한마디로 식민지를 독립시키라는 말이야.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의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을 가졌지?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무엇을 했어? 우리 민족도 스스로 독립할 능력과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세운동을 계획했지? 때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어? 고종 황제가 승하하시고 28 독립선언이 발표됐지?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어. 이때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니? 독립을 이루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지?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은 어떤 마음이었어? 자국의 식민지가 독립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 그러니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심이 있었을까? 선생님 버전입니다. 1919년 1월에 30여 개국의 연합국 대표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이것이 파리 강화회의예요. 이 소식을 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김규식 등을 대표로 뽑아 파리로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 대표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물로 회의를 지켜봐야만 했어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의 유럽 지역 식민지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이 결정되었지만 연합국에 속한 일본이 지배하는 한국의 독립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요.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그냥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세계의 변화가 독립운동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한국이 독립국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데 생각을 모았어요. 이후 나라 안팎의 독립운동가들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애썼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인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게 돼요.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들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노동자들은 힘들게 살았어요. 이러한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노동자나 농민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재산을 일한 만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돈을 벌어 나라가 부강해지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욕심으로 생긴 제국주의를 반대했어요. 그러니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여 공산주의 국가가 된 러시아는 그동안 빼앗은 나라들을 모두 독립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러시아는 식민지를 모두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공산주의에서 주장한 내용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참 좋은 생각이다 싶으신가요? 그렇지만 지금의 북한만 봐도 현실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의 식민지 지원에 대한 소식은 우리 민족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그림 질문이야. 서양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니? 지도에
자기 나라 국기를 꽂고 있지. 국기를 꽂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이 자신들의 식민지란 뜻이지. 국기 꽂혀 있는 것을 보니 식민지를 만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야? 영국과 미국, 프랑스지. 옆에 우리나라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니?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있지. 독립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어?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자손 만대에 일러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라고 적혀 있지.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서양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니? 관심도 없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는 크게 선언문과 공약 3장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야 할 이유를 밝힌 것이 선언문이라면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이 할 일을 밝힌 것이 공약 3장이에요. 먼저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육해 하노라. 선언문에는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라는 것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공약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하나, 오늘 우리의 일어섬은 정의, 인도, 존영, 생존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달아나지 말아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캐이 발표하라. 하나,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이것이 공약 3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과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학생들과 독립선언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신 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본문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수업 직후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잠시 49쪽 5번과 6번 문제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풀게 할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을 쓰게 되었는지, 나라를 빼앗긴 이후 10년간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후에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나라가 없어진 후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지 학생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5번과 6번 문제의 답을 스스로 적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의 글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문제를 푼 후에는 독립선언서 유물을 만들고 49쪽 6번에 적은 내용을 옮겨 적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만든 유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발표했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지? 민족 자결주의가 뭐야?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자는 내용이지.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은 어땠어?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의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을 가졌지.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무엇을 했어? 우리 민족도 스스로 독립할 능력과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만세운동을 계획했지.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지. 이때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
독립을 이루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지. 독립선언서를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쓴 이유가 무엇일까? 독립선언서를 많은 사람과 함께 읽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단결하기 위해서였지. 독립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 맨 처음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적혀 있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럼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였어? 일본이었지? 우리나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었다니 슬프고 치욕스러운 일이지. 그 다음엔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라고 적혀 있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평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 이것을 자손 만대에 일러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라고 적혀 있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의미하지. 또 이제 그런 상황에 맞서 독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독립선서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드니? 나라를 빼앗긴 억울하고 분한 심정과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으로부터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유물을 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립선언서의 의미와 독립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까지의 역사를 12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봤어요. 각 주제의 역사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와 읽기 쉬운 텍스트, 노래와 유물 만들기에 체험적 요소를 잘 조합하여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강의를 모두 듣고 나니 즐거운 역사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는 흥미롭고 매우 의미 있는 공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생각을 발전시키고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국사 지도사 2급 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